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마케팅협회 세계적인 마케팅 자격증 PC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M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주관사겠죠? 주관사인 미국 마케팅협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MA, 미국 마케팅협회는 1937년도에 설립된 세계 최고 권위의 마케팅 단체이자 세계 최대의 마케팅 단체입니다. 3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고요. 76개의 지부, 챕터라고 하죠. 지부와 250개의 대학 내 지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마케팅의 정의를 내리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유명한 마케팅 학술지인 JM, 즉 저널 오브 마케팅과 JMR,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를 발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학술지 순위를 보시면 1위 저널 오브 마케팅, 2위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 1, 2위 모두 미국 마케팅 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가 되죠. 구글에서 Definition of Marketing이라고 치면 제일 상단에 뜨는 곳이 홈페이지가 미국 마케팅 협회이고요. 그냥 마케팅만 쳐도 백과사전 2개가 나온 뒤에 바로 나오는 곳이 미국 마케팅 협회죠. 이번엔 시험장, 즉 테스트 센터를 주관하는, 즉 테스트 센터를 운영하는 피어슨이란 단체, 피어슨이란 회사죠.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매우 유명한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를 모체로 하는 기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경제신문이죠. 롱맨 출판사, 펭귄 북스, 이코노미스트란 경제 잡지,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라고 했는데 이름 바뀌었죠. 월스트리트 잉글리쉬라는 영어 학원도 운영하는 곳이죠. PCM 왜 필요한가? 세계 표준적인 그냥 이론이 아닌 세계 표준적인 확고한 마케팅 지식,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올바른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직무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 졸업 예정자의 취업 시장에서의 시장성이란 바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학력과 경력 조건 부합 시 PCM이 자격이 부여됩니다. 시험을 합격하면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 나오고 배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력에 PCM, 명함에 PCM이라고 표기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시험 응시 자격. 4년제 대학은 꼭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충족되면 응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대학원을 나왔다면 1년 이상 마케팅 경력이 있다면 시험 응시 후 합격하면 바로 자격증이 나오고요. 만일 경력이 없다고 해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격증이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격증은 2년간의 경력을 딸 때까지 자격증 발급이 유예되는데 2년간 경력을 따기 위해 4년간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4년 내에 2년간의 경력 활동을 하면 자격증을 주는 거죠. AMA 회원을 가입하면 시험비가 절감됩니다. 300불로. 비회원은 500불, 회원은 300불입니다. 그런데 회원 가입비가 195불이에요. 그리고 첫 회원 가입비가 30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AMA 회원을 가입하고 시험 보면 한 25불 정도 더 내는 셈이긴 해요. 하지만 연회비라고 본다면 25불의 차이가 그리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회원 가입을 하면 다양한 마케팅 컨텐츠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회원가로 구입할 수 있고요. AMA, PCM 시험을 준비를 위한 스터디 패키지 같은 것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특히 좋은 거는 재시험 시에 일반 비회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재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일단 takemytest.com 이란 사이트에서 시험 신청을 합니다. 회원이면 300불이라고 했죠. 시험 보고 시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3일 정도가 걸려요. 제가 제 경험상으로 볼 땐 하루만 해도 승인 처리가 된 적도 있었고요. 길어도 3일 이내에 승인 처리가 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승인 처리가 나면요, 90일 내에 시험장, 즉 테스트 센터를 예약하면 돼요. 어디서? www.pearsonview.com/ama 에 가서 시험 일자와 시험 장소를 예약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약한 날짜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면 돼요. 시험을 보면요, 시험 직후에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합격을 하게 되면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이 사람이 자격증을 받을 조건이 되는가 한번 다시 확인한 후에 몇 주 내에 자격증이 집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만약에 불합격했다면 2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사이트에 가서 시험을 신청하면 돼요. 회원인 경우에 재시험비는 200불인데 현재 150불로 내린 상태입니다. 비회원은 300불이에요. 자, 시험 문제에 대해 알아보면, 시험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8개의 도메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마케팅 윤리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도메인들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도메인이 의미가 컸어요. 왜냐면 도메인별로 꽈락이란 게 있었거든요. 그 도메인별로 70% 이상의 정답이 안 되면 아예 다른 데서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합격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꽈락 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도메인의 중요성은 다소 줄었습니다. 자, 문제 유형은 이건 제가 시험을 본 경험에 따라서 쓴 건데, 마케팅의 핵심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묻는 질문이 반 정도, 그 다음에 마케팅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대해 묻는 게 한 40%, 그 다음 마케팅 성과 측정, 즉 손익분기점, 가격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등등 이렇게 물어보는 계산 문제 같은 게 한 10문제 내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험 형식은 종이로 보는 테스트가 아니고요,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에요. 마우스로 5개의 그 응답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오지선다형 시험이죠. 시간은 180분이 소요됩니다. 3시간이죠. 그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시험을 보셔야겠죠. 3시간 동안 집중하시려면. 자, 원칙적으로 중간에 쉬는 시간은 없어요. 하지만 감독관의 승인하에 그 시험 보다가 손을 들면 감독관이 들어오는데, 그때 감독관과 함께 잠깐 나가서 화장실에 갔다 온다든지, 잠깐 간단한 이렇게 잠을 깨는 이렇게 그런 세수를 하고 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도 시간은 가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버리면서까지도 휴식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휴식을 취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3시간 내내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구성. 아까 8개 도메인, 즉 영역을 보셨죠? 8개 도메인에 대해서 총 20개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토픽이 마케팅 윤리예요. 그 다음 맨 뒤에 나오는 게 계산 문제, 즉 마케팅 성과 측정이죠. 그래서 마케팅 윤리가 제일 앞에 나온다는 것 빼고는요, 이 순서는 일반적인 마케팅 원론서 있죠. 마케팅 개론, 마케팅 원론, 마케팅 관리론, 이런 어떤 대학교 교재에 나오는 순서 그대로 시험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다른 거는 마케팅 윤리가 제일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토픽에 크게 치중됨 없이 마케팅 개념, 마케팅 기획, 그다음 무슨 마케팅 전략적인 마케팅, 소비자 행동, 마케팅 리서치, 그다음 마케팅 믹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특정 토픽에 치우치지 않고요. 골고루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범위는 토픽 20개 토픽에 대해 골고루 나온다고 했어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마케팅 윤리, 마케팅 기초, 마케팅 기획, 마케팅 분석, 소비자 행동, B2B, 글로벌 마케팅, 그 다음에 STP, 그 다음 마케팅 리서치, 브랜딩과 패키지, 제품과 서비스, 그 다음 가격 컨셉과 방법, 공급망과 채널 관리, 소매와 멀티 채널 마케팅,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광고, PR, 판촉, 직접 마케팅과 CRM, 인터랙티브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인적 판매와 영업관리, 그 다음 마케팅 성과 측정 이렇게 20개 토픽에 대해서 시험이 나옵니다. 채점 영역별 과락 규정은 없어졌고요. 총점만 75%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150문제 중에 113문제를 맞히면 정답을 맞추면 합격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험을 다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죠. 113문제를 맞추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생각한다면 37개는 틀려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시험 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마음 편한 마음으로. 그래서 모든 거를 준비할 수 없죠. 특정 부분은 비록 버리는 문제로 이렇게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 있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시험을 보고 시험 보는 시험장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한 장짜리 어떤 A4 용지를 하나 출력해줘요. 그 용지에 시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오고요. 불합격을 하게 되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로 불합격했는지가 나오죠. 저 같으면 이제 8월 달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이렇게 점수는 나오지 않지만 합격했음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증명서입니다. 자,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교재가 필요합니다. 교재 3권. 하나, 둘, 셋. 3권이죠. 그레월, 그 다음에 레비 라는 사람의 교재, 그 다음에 커린, 하틀리, 루델리우스 3인 교재, 그 다음에 프라이드, 그 다음 페럴이라는 사람의 교재. 이 3권의 교재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불행히도 셋 다 우리나라에 안 팔아요. 그래서 제가 이 3 교재를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레월 앤 레비의 책이고요. 이게 커린, 하틀리, 루델리우스의 책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이 프라이드 앤 페럴의 책이에요. 자, 이 가운데 있던 이 책, 커린, 하틀리, 루델리우스 이 책이 저는 제가 가리키는 PCM 교육과정은 이 책을 뼈대로 하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그러니까 AMA에서 그 핵심 용어집을 만들 때 이 책에 있는 용어를 가장 많이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뼈대로 삼고 나머지 이 책과 이 책을 그 뼈대에 붙이는 식으로 해서 과정을 개발해서 운영 중입니다. 3권이 모두 우리나라에 책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커린, 하틀리, 루델리우스의 책 마케팅 더 코어라는 책, 이 책은 이제 아까 요 책은 하드커버인데요. 이 책은 하드커버가 아니고 페이퍼백이라고 하죠. 그 껍데기 책 겉장이 두껍지 않은 일반적인 그냥 그런 책이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나온 판이에요. 이 판에 대해서는
번역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마케팅이라는 이름의 책이 나와 있고요. 이 책을 만약에 마케팅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시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책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기초가 좀 딸린다면 이 책을 참고해서 공부하신다면 좋겠고요. 또 프라이드의 마케팅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도 하드커버가 아닌 페이퍼백 책이 있어요. 약간 저가형 에디션이죠. 이 책에 대한 또 번역판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번역판이 바로 마케팅 파운데이션이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하시고 싶으시다면 핵심 마케팅과 마케팅 파운데이션 이 두 권을 함께 공부하셔도 괜찮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권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마케팅 구조와 핵심 개념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핵심 용어 몇 가지,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제시한 용어의 그 핵심 용어 수가 756개예요. 이거를 다 외운다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어만 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마케팅의 기본적인 구조와 핵심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냥 어떤 단어의 뜻, 한 줄, 두 줄 그것만 가지고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강조했지만 마케팅 윤리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마케팅 윤리가 시험의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망치면 다음에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페이스가 꼬인다고 하죠. 뭔가 이렇게 좀 안 풀려요. 시험을 앞부분을 망치면 마음도 두근두근하고 아무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페이스가 잘 이렇게 조정이 안 되죠. 그래서 시험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마케팅 윤리 공부를 각별히 신경을 쓰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AMA, PCM 출제 기준 지식, 즉 Body of Knowledge 에서 제시한 754개의 용어를 숙지하자. 숙지하는 얘기는 그냥 단어 한마디에 딱 한 줄 설명 그거 아닙니다. 그 단어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AMA, PCM의 스터디 가이드라고 있는데 유료 자료 파는 게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3회의 모의고사 150문제씩 있으니까 한 450문제 가까이 되겠죠. 이 문제를 풀어보면 좋은데 이 문제도 제가 이제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와 함께 공부하신다면 이 문제도 같이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MA에서 추천한 3권의 도서에 포함된 문제은행이 있는데 이 문제은행도 함께 풀어보면 좋겠죠. 총 문제 수가 한 2만 문제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 문제은행에서 또 적당한 문제를 뽑아서 풀어본다면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번엔 테스트 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테스트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어슨이라는 회사에서 피어슨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피어슨 뷰라는 곳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세계 90개국에서 시험장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30개가 있어요. 30개 중에서는 어떤 일부 시험장에서는 시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시험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피어슨 프로페셔널 센터라고 이제 시청 앞에 있는 거, 그다음에 YBM 종로 이런 데가 나왔죠. 저는 피어슨 프로페셔널 센터에서 시험 봤는데 저는 여기를 추천합니다. 굉장히 쾌적해요. 조용하고 시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YBM 종로에서 시험 본 분도 계신데 이분들도 시험장이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전국적으로 한 30개 정도, 30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고 군산에도 있고 광주, 전주, 서울에 제일 많이 있겠죠. 보안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요.
신분증을 잘못 챙겨가서 시험을 못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분증 저는 여권이 만료된 바람에 여권을 못 가져가고 그 대신 신용카드를 가져갔어요. 신용카드. 신용카드엔 영문명이 있고 서명이 있으니까 플러스 주민증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왔더니 통과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증명서에 있는 즉 제 신용카드에 있는 서명과 직접 서명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직접 사진을 촬영해서 신분증 사진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피어슨 센터에서는 손바닥 정맥 인식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또 본인 확인도 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도 입안에 있는지 조그만 아주 콩알 만한 사탕까지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소지품은 시험장 입구의 락커에 보관하게 하고요. 뭐 시계, 목걸이, 팔찌 하다못해 동전 하나도 소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다른 물건은 락커에 집어넣고 신분증 한 개만 딱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주머니 안에도 싹 비워야 돼요. 시험장 선택도 중요합니다. 시험장의 뭐 온도, 습도, 그다음에 공기 질의 쾌적성, 청결도 다 중요하겠죠. 특히 저는 어떤 센터에서 시험을 봤는데 거기가 컴퓨터가 너무 소음이 심하고 너무 덥고 그다음 마우스가 너무 더럽고요. 끈끈하고 모니터도 너무 조그맣고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던 그런 시험장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장도 잘 피하셔야겠죠. 그래서 좋은 시험장에서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응시용 컴퓨터의 사양 및 상태, 모니터의 크기, 키보드나 마우스는 깨끗한지 3시간 동안 시험 봐야 되니까 의자가 불편하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침에 갈 수도 있고 오후에 갈 수도 있겠지만 시험장에 보통 미리 오게 될 거 아니에요. 미리 왔을 때 아래층에 좀 쉴 곳이 있으면 좋겠죠. 저는 서울시청 인근에 피어슨 센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근데 물론 다른 데에 비해서 빈자리가 잘 없어요. 그래서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시험장 분위기는 가장 좋습니다. 자, 기타 참고사항. 자, 계산할 수 있도록 종이를 주는데 그냥 종이가 아니라 이렇게 비닐 같은 걸로 코팅되어 있는 종이를 줘요. 그래서 그 종이에 쓸 수 있는 유성 네임펜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쓰면 손을 들면 더 갖다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퍼를 스크래치 페이퍼라고 하는데 시험 시작 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이 정식으로 시작돼서 시간이 카운팅 되고 나면 그때부터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 화면 내에도요, 문제 위에 메모장을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면 메모장이 뜨고 이 메모장에 자판으로 뭔가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데 별로 쓸모는 별로 없겠죠. 그 다음에 시험 화면 내에 윈도우 계산기 같은 계산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익분기점 계산할 때나 아니면 이익, 프로핏 계산할 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런 게 되게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기 클릭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위에서 말한 그 스크래치 페이퍼에다가 직접 계산하는 편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화면 내에 있는 메모장과 계산기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급되는 종이에다가 계산을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소음 차단을 위한 헤드폰이 있는데 헤드폰을 쓰면 이제 주변 소음이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겠죠. 하지만 3시간 동안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귀가 엄청 아프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